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월요일 한 주 시작됐습니다. 월요병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고단하시겠지만 또 오늘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일주일이 또 행복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는 온갖 루머와 온갖 불신과 온갖 찬양 이런 걸로 서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를까요, 내릴까요? 많이 궁금할 겁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지금 갖고 계신 거 오를까요, 내릴까요? 또는 여러분이 또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 자녀분들을 위해서 증여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7월 말을 달리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는 규제로 인해서 마음의 무거움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고민 상담을 도움드리기에 앞서서 꼭꼭박사 강의를 통해서 또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을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대표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대에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해에 또 갖고 가는 키워드가 있겠죠. 올해 어떤 그 부동산 시장에서의 키워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입니다. 정책이 22번째까지 발표가 됐고 이보다 더 강력할 수 있겠느냐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또 정부는 더 강한 규제를 내놓겠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규제한 만큼 가격이 내려가고 안정화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지금 현재 혼란스럽고 더 두려운 나머지 지금이 마지막 투자가 아니냐? 지금이 막투 시대 아니냐라는 그러한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더 불안정한 시기로 더 접어들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만들고 어떤 정책을 발표한다라는 건 안정화의 안간힘을 써야 되는데 그냥 가격을 잡겠다라고 하는 무조건 어떠한 시장의 양면 대립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규제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부분은 때로는 시장 경제 논리로 일부 놓아두면서 그리고 그 공급과 수요를 조절해가는 부분이 좀 좋을 텐데 지금 규제는 공급을 없애버리는 오히려 신규 공급만이 공급으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듯한 예를 들어서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갈아탈 때 작은 것이 시장에 나옴으로써 자연적인 자전작용에 의한 그러한 공급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은 종부세라든가 보유세는 높였지만 그 다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양도세라는 커다란 부담 그리고 이 가격의 오름세가 결국은 부동산이 불패 옛날에는 강남 불패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신종 용어로는 부동산 불패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더 많이 온라인 상에 떨어져서 양도세보다는 양도세 내는 것보다 약간 조정받고 떨어지더라도 그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 보유로 가져가고 있는 거고 또 종부세를 못 내서 빚내서 내야 될 분들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굴러갈지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부동산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투자 방향과 부동산에 대한 시장 올 하반기와 내년 또는 2, 3년을 내다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제목은 2020년 하반기 부동산 심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라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 부동산 이 심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모든 세상은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과정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의 같은 금이든 같은 다이아몬드든 같은 제품을 놓고도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죠. 부동산 또는 뭔가 사고자 하는 동산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했을 때 팔 사람은 하나인데 살 사람이 2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희소하다고 할 수 있겠죠. 부동산 또한 지금 현재
내놓는 사람은 하나라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넘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은 심리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희소하다고 보고, 가격이 또 오르니까 매도하는 분들도 정보를 대하다 보니까 매도자가 사라지는,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오른다라고 믿는 그러한 또 부동산 시장이어서 지금은 심리로 인한 가격 상승이 더 많다. 이 심리로 가격이 오르는 부분, 부동산 거품도 같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심리라는 게 너무 무서운 것이, 같은 해 동시에 같은 공사비를 들여가지고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살 사람이 많고 희소하다고 생각이 되면 같은 금액으로 건축했다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5억, 10억 오르는 반면에 어떤 지역은 5천만 원이 가격이 빠져도 살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부동산 심리가 그 시장에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시간입니다. 21번째 6.17 부동산 조치 굉장히 강력했죠. 이 강력한 부동산 조치 이후 또 7월 10일 부동산 조치가 바로 나오면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좋은 지역은 화랑기에 접어들었고, 없는 안 좋은 지역은 그야말로 팔라고 해서 팔 수가 없는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양극화가 더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이런 부동산 시장의 초양극화로 인해서 부동산도, 정부도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에 부담이 있겠고, 또 부동산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더 부담이 되는, 그리고 또 하려고 해도 팔 수 없는 시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매각 갖고 있는 사람들도 금융적 부담,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의도하지도 않고 뜻하지 않는 또 갑작스러운 증세 부분으로 해서 세금을 너무 걷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오히려 오해되는 정책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이고, 우리 시청자님이 알아야 될 부분들은 아래의 내용들을 좀 이해하는 게 더 좋겠다. 지금 이 부동산 2020년 하반기의 부동산은 수많은 루머와 수많은 용어가 산출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한 시장으로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많은 루머가 나오고, 또 나쁜 소식, 좋은 소식들이 계속 생산과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담한 어떠한 그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서 핵심 키워드 한 6개 정도만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정부의 발표가 공급, 서울의 이 매매 시장이 양도세라든가 증여로 이런 부분을 가다 보니까 멈춰섰죠. 나오는 매물은 없고, 정말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사람들은 고가로라도 사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아파트에 공급이 필요하다 해서 3기 신도시, 그리고 요즘은 4기 신도시조차 지금 현재 새롭게 고민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서울의 그린벨트, 서울의 인근 지역을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공급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하는 걸 돼 있지만, 최근 두 분의 유력 인사가 그린벨트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또 그린벨트 해제는 쏙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2기 신도시도 좋고 3기 신도시도 좋고 4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가 기존의 2기 신도시보다 더 좋은 위치에 공급되기 때문에 2기 신도시들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도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우리 시청자들 다 아시다시피 3기 신도시는 하남 쪽으로 교산 신도시가 있겠고요. 고양시 쪽으로는 창릉 신도시, 그리고 부천으로는 대장 신도시, 그리고 지금 현재 과천, 그다음에 바로 인천에는 계양 신도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5개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신도시들은 위치적으로 교산과
창릉은 너무너무 인기가 좋죠. 우리 서울에 인근하고 있고 언제든지 마치 서울처럼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데 그동안 대장의 부천이나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없다가 최근 지금 현재 그 인천 서인천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서인천과 여의도까지 그 고속도로 경인 고속도로의 지하화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도로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부천과 또 계양 신도시 부천 대장 신도시와 계양 신도시도 새로운 투자처로 지금 현재 관심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3기 신도시의 공급으로 인해서 2기 신도시는 아직 분양도 안 됐기 때문에 잘못하면 2기 신도시는 지금 분양을 아직 못한 데는 미분양의 무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 표현되는 바보이죠. 거기에 또 4기 신도시까지 나오면 2기 신도시는 더욱 어려울 거고 기존에 공급되었던 신도시들 많이 돼 있죠. 뭐 여기 굳이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2기 신도시는 대부분 서울로부터 굉장히 많이 멀려 있고 자족 도시로서 성장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는 앞으로 이미 입주된 데는 거래가 좀 어려워질 걸로 보이고 지금 현재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것들은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 3기 신도시가 또 우리 대통령님의 또 지시로 인해서 예비 당첨제, 그러니까 우리가 청약은 선분양인데 예비 청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선분양에 해당되죠. 어떻게 지어질지, 어떤 회사가 지어질지 분양가도 아직 정해지지 않는데 공급에 대한 부담을 느낀 나머지 예비 청약을 해서 선선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3기 신도시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선선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여기는 대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다면 2기 신도시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하반기에서 내년까지 끌고 갈 부분은 2기 신도시가 미분양으로 어려울 것으로 나올 걸로 계속 된다는 거고 3기 신도시는 계속 뜨는 지역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은 이쪽으로 많이 옮겨질 걸로 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액 아파트보다는 중액 아파트가 지금 현재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관심이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고액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는 금액, 이제 15억 초과 아파트겠죠. 중액 아파트는 우리가 보통 9억 정도에서 이하, 그리고 9억 이하는 30%의 대출이 나오고 15억까지는 20%의 대출이 나오는, 그래서 중액 아파트들은 10억에서 한 13억 정도, 9억 이하는 지금 현재 거침없이 가지고 상승하고 하고 있고 수요가 몰리고 있겠죠. 그렇다면 그 9억 이하의 아파트를 오른다면은 중액 아파트도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 정부에서 그 아파트를 살 때 대출에 대한 규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은행 대출 규제가 풍선을 또 일으켜서 서민들이 주거하고 있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아파트를 동시에 올려서 전세에 사는 사람들을 압박하게 되고 결국은 이러한 대출 규제가 결국은 전세값을 더 올려주는 효과,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도 못하게 하면 더 내려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올 하반기, 이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지만 올 하반기에서 내년까지는 중액 아파트에 대한 투자의 관심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똘똘한 지역 한 채 내 집 마련하자 하는 부분들이 아마 도심 내에 있는 중액 아파트 구간으로 여겨지는 부분이고요. 양도세가 높다 보니까 기존에 털 수는 없으니까 고액 아파트로 가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 관심은 많으나 거래가 부담스럽고 좀 더 부담스러움이 없는 중액 아파트로 될 것 같고요. 이번 정책의 핵심이죠. 결국은 똘똘한 한 채로 계속 간다라는 것은 똘똘하는 의미는 돈 버는 개념보다는 내가 실거주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똘똘한 한 채의 개념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곽에 있는 지역보다도 도심, 핵심 지역으로 관심이 더
집중된다라는 건 희소성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심 핵심 지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직주 근접 지역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원가가 발전되는 지역들로 모일 거라는 거죠. 특히 지금 이번 정부에서 지금 현재 입시에 대한 부정이 유정자들 고위직들의 입시의 어떤 특정 그 계급층이 뭐 잘 들어갈 수 있게 막 만들어져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대학의 정시 모집 확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학원가 중심으로 또 재편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서 3월 지금 정시 모집을 40%로 증가를 시켜놓고 아직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만나지 않고 막연히 학원가와 학교 중심으로 그동안 거래가 좀 됐었다라면 내년 1, 2월부터는 이제 정시 모집 확대가 정식으로 확대되는 걸 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심 지역으로 더 집중될 걸로 보여진다. 이것은 자연적이고 당연한 현상이겠죠.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가격도 떨어져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들면 외곽에 있는 지역은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면 학교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핵심 지역으로 있는 인구는 증가하겠고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가끔씩 항상 전공법으로 투자해야 된다. 너무 뉴스 GTX니 지하철이니 경절철이니 이런 거에 움직이는 것보다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면 외곽 지역보다는 도심 지역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이러한 투자를 하시는 것들이 전공법에 해당된다. 그래서 너무 급격히 오르는 것보다 잔잔히 오르지만 언젠가는 많이 사람들이 모여서 올라야만 하는 지역 이런 지역을 투자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내 집 마을 하더라도 덜 불안하고 아무리 가격이 많이 올라 거품이 꺼진다 하더라도 잘 무너지지 않는 지역이죠. 그래서 핵심 지역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간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네 번째로 보면은 요즘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이 그동안 같이 공존해 왔었는데 이제는 재건축지에서 입주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재건축에 입주권을 받고 만약에 없다면 현금 청산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재건축보다는 제약이 없는 재개발 지역으로 집중될 걸로 예상된다. 그래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데는 더 가격이 많이 오르고 수요가 많이 몰리겠지만 이게 너무 비싸지다면 재개발 후보지로 많이 갈 거다. 그래서 노후도가 좀 심한 그런 지역들로 자녀분들에게 증여하는 형태의 투자가 재개발 또는 재개발 예정지도로 많이 집중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재건축 2년 거주에 대한 부분 이 항목이 비록 부동산 가격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는 항목이지만 이 또 다른 풍선을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풍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래서 당분간 법이 그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재개발로 집중되면서 그리고 노후화된 지역 그리고 또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많이 가겠다. 그래서 요 부분도 또 어떻게 보면 전공법 중에 하나죠. 이건 내가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내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다. 얘가 자라나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할 때를 대비해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두었다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증여세 높은 내는 것보다 미리 선증여를 해서 나중에 좋은 아파트 살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어떤 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전공법으로 투자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무조건 아파트 하면 월세 잘 나가고 전세 잘 나가니까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었죠. 그런데 이제는 소형 아파트 시대에서 제가 다세대나 오피스텔로 집중되는 현상을 좀 보일 거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해준다 하더라도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예 불가합니다. 그래서
소형 아파트의 재건축이나 이런 투자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이러한 법적 제약 요건이 있을 때는 나중에 풀리더라도 현행 법에 충실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주요 지역의 다세대나 오피스텔로 집중될 걸로 보인다.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비교했을 때 소형 아파트가 많고 오피스텔이 많으면 재건축이 좀 힘들죠. 왜? 그런데 소형 아파트보다는 다세대나 오피스텔로 증가하는 부분은 소형 아파트는 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못 내는 부분도 있지만 주택이 이제 2주택자, 소형 아파트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될 때, 새로 살 때 2주택 되면은 취득세가 8%죠. 그다음에 또 주택이 2개 있는 데다가 아파트를 또 사게 되거나 주택을 사게 되면 또 취득세가 12%로 가게 됩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이런 아파트나 이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주택에 비해서 취득세가 오피스텔은 4.6%짜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기피를 해왔죠. 그런데 요즘은 아파텔이라든가 어떤 오피스텔과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아파트 형태를 갖고 있는 투룸, 쓰리룸 이것들은 소형 아파트 많은 거에 비해서 이 오피스텔은 땅 지분이 큰 것이었을 때 소형 아파트 지분과 거의 대지 지분이 유사하고 같다라고 한다면 오피스텔이 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소형 아파트 개수 많은 거나 오피스텔 큰 대형 오피스텔이 많은 거나 같다라는 건 땅을 갖고 있는 대지 지분이 같은 상황에서 소형 아파트는 두채, 세채 하려면 8%, 12%의 취득세를 내면서 대출도 안 나오고 또 중과세에 걸리고 이거 복잡하게 어렵습니다. 그럴 바에는 오피스텔 쪽으로 4.6%의 취득세를 내고 대출도 자유로운 오피스텔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동안 소형 아파트를 사가지고 월세를 받아서 쓰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는 종부세, 특히 아파트들은 지금 시장 가격이 현실화시키는 부분들이 많지요. 그래서 종부세분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피스텔 쪽으로 옮겨가서 그냥 주택수에서 뺄 수 있는 방법을 찾죠. 오피스텔은 준주거기 때문에 주거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들어가고 사무실이나 다른 용도로 해서 사업자를 내게 될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월세 부분에서 더 유리한, 월세 부분이 유리한 부분이 아니고 월세는 같다라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오피스텔 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다세대는 작은 거 사고 어차피 8%, 12%라면 아파트는 비싼데 같은 8%를 내더라도 아파트는 금액이 비싸니까 취득세가 높죠. 그러나 다세대 금액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취득세 쪽에서는 더 적게 내고 그러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가게 될 경우에는 훨씬 더 가격이 많이 오르는 현상을 봤을 때 당분간은 소형 아파트 쪽에서보다는 다세대나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유리하다는 건 뭐죠? 그만큼 또 투자 시장이 옮겨가겠죠. 그래서 저는 요 70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새로운 풍선 효과가 벌어진다고 한다는 건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날 걸로 보여지고 거래가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잘 생각지도 못했을 텐데요.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불법 건축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은 일조권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4층, 5층 부분이 이렇게 잘려나가 가지고 달안에서 사용하죠. 그래서 전용 면적이 총 사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2014년 1월부터 한 1년 동안 이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가 있었죠. 양성화가 되면 정상적인 주택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불법 건축물이 20년, 30년 전에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를 지어서 살고 있었는데 달안에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주택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게 되죠. 이게 2019년 4월 23일부터 4월 23일이죠. 그때부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강화시켜서 평생 동안 고치지 않으면은 이행강제금을 내게 하는 제도가 발생됐는데 이게 기존의 건축물 20년, 30년 된 건축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 불법 건축물은 거의 짓지 않는데도 벌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벌금이 과태료죠. 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지금 현재 서민들이 원래 지금 현재 많은 애환과 불편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가 지난 6월 30일에 지금 현재 본 여당의 국회의원 거의 분을 이뤄가지고 지금 현재 양성화가 발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에서 내년까지는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가 부동산 시장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불법 건축물은 사용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전세를 놓거나 그리고 또 거래를 할 때 대출 받거나 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쳤었죠. 그런데 지금은 주택 자체가 투자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물건도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기왕 투자를 한다면 전세가 많이 들어있고 그 가격이 많이 낮아서 갭이 별로 없는 그런 시장으로 좀 당분간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가 발의가 되었는데 이게 결정이 되면 또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찾아갈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밖에도 뭔가 잔잔한 것들은 있겠지만 우리가 당장 이 6.17 이런 규제 시장 속에서의 이 바라보는 올 하반기와 내후년 향후 1, 2년 동안 끌어갈 그런 직접적인 화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잘 이해하는 것도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좋은 길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크게 동요되지 말고 좀 담담한 부동산 시장을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